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은행에서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와 연애 상담을 하다가 친해졌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죠.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은행을 그만뒀고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으면서 내조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은행 후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신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 차에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 태그를 놓았고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제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일단은 상간녀만 혼내주고 싶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남편이 다시 제 다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저는 정신과 약을 먹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과 상간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할까요? 남편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나만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까요? 예,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나도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떤 상처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갔을 경우에 내가 이제 남편을 의심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이혼을 하는 것과 그 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혼 안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혼을 하시는 게 낫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번 사연자분은 이혼과 상간소송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먼저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간녀로부터 지급받고, 네, 이를 활용하여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먼저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네요.
네. 다만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관할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상 이혼 청구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네, 이제 협의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정법원 관할이 되겠지만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면 민사 관할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가정법원의 배우자를 피고 1, 상간자를 피고 2로 하여 한꺼번에 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혹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거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상간자에게 내밀한 가정의 일을 알리기 싫다고 하여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한꺼번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개로 제기하였다가 상간자에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배우자로 인해 급작스럽게 위자료를 많이 주고 재산 분할도 많이 해주겠다는 상대방으로 인해 갑자기 이혼 소송에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혼은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꼭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연자분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분이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이 소송 제기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무로 삼으면서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셨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 유지하는 게 어렵다면 이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그걸로 또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 또 조정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협의가 불가능한 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6가지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나 증거에 구애되지 않고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조정 이혼이고요. 네, 소송에 비해서 간이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소송에 비해 당사자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조정 조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사연과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면접 교섭의 이행도 나름 원만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연자분이 좀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이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한테 뺏기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시는데 어떨까요? 네,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얻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